예,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송태준입니다. 벌써 11월이 되었고요. 밖에 보시면은 단풍이 굉장히 예쁘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한 해도 어느덧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다들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 관리도 유의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지난주에 이번 주에 수능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힘들게 시험 보시느라고 또 시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을 텐데, 그래서 저도 오늘은 퀴즈로 시험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잘 아시는데 11월은 세계 췌장암의 달입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셋째 주 목요일이 세계 췌장암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췌장암을 예방하고 또 빨리 진단하고 또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좀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췌장에 대해서 우리가 5가지 퀴즈를 풀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5가지 퀴즈를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췌장이 나쁘면 제일 걱정하시는 게 통증이 있다, 복통이 있다, 혹은 등이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한번 5가지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이거는 가상으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다음 4가지네요. 참 죄송합니다. 자, 다음 4가지 중에서 췌장이 나빠져서 생기는 통증.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자주 헛배가 부르고 또 트름을 자주 하면서 명치에 심한 통증이 있다. 그리고 물이나 우유, 음식 같은 걸 드시면 좀 낫다. 이런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많으시고요. 2번째, 명치에 통증이 있는데 막 콕콕콕콕 찌르고 아픈 통증이 자주 생기고, 또 얼마나 아픈가 보면은 이 통증이 막 오래 가는 건 아니고 몇 분 정도 있다가 또 어떤 분들은 몇 초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있다가 또 좋아진다. 이런 통증도 많이 호소를 하시고, 또 3번째로는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있는데 한 군데가 아니고 여기저기 있다. 어느 때는 오른쪽이 아팠다가 또 어느 때는 왼쪽이 아팠다가 결국에는 돌아다니면서 아프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4번째는 등이 아프다. 그래서 내시경도 하고 CT도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런데 등이 자주 아프고 특히 일을 많이 하면 심해지는 것 같다. 이런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 이 4가지 통증이 여러분들이 오셔서 혹시 내 췌장에 이상이 있지 않나 걱정하시는 통증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 4가지 중에 췌장이 나빠져서 생기는 통증이 어떤 건지 한번 잠깐 한 30초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30초 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긴데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특징적으로 췌장 때문에 생긴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5개를 해야 되는데 4개만 했거든요. 여기에는 일단은 췌장 때문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없고요. 하나하나 좀 보면은 첫 번째로 자주 헛배가 부르고 트름이 난다. 이런 증상은 대부분 기능성 소화불량도 많고 역류성 식도염 때 이런 증상이 되게 심하거든요. 대부분은 위산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많이 부른 것처럼 느끼고, 또 위랑 식도랑 있는 그 괄약근 기능이 약해지면서 자꾸 음식물이 위로 올라와서 트름이 자주 나고, 또 심한 경우는 굉장히 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명치에 아주 심한 통증을 느끼고, 특징적으로 뭘 먹으면은 위산이 당연히 식도에 위산이 작용을 하면서 가슴 쓰림 아니면 통증을 일으키다가 드시면은 위산이 씻겨나가니까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죠. 그런데 다시 또 공복이 되거나
그냥 방치하면은 다시 심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1번은 주로는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고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커피를 즐겨 드시면서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음료 또 탄산음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역류성 식도염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뭐 췌장에 물혹이라도 있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1번은 아니고요. 두 번째로 콕콕 찌르는 통증 이런 경우는 원인을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위나 식도, 십이지장 이런 쪽에 연동 운동이 부드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순간적으로 아픔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췌장이 만약에 아프셨으면 이렇게 잠깐 동안 뭐 몇 분 동안 이렇게 아픈 게 아니고 계속 아프죠. 계속 몇 시간, 뭐 하루, 이틀 계속해서 통증이 생기고 췌장에 의한 통증을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명치와 배꼽 사이 그 사이에 주로 통증이 생기고 뭔가 기분 나쁜 통증이라고 많이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뭔가 얘기는 못 하겠는데 뭔가 기분이 나쁜 그런 통증이고 어떤 분은 또 뭐 진짜로 우리하게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가벼운 통증부터 심한 통증까지 다양하고요. 또 우리가 등만 아픈 게 아니고 주로는 복통도 있으면서 등까지 퍼져나가는 듯한 통증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복통이 이렇게 심하지 않아서 크게 느끼지 않고 주로 이제 등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인은 잘 모르지만 비교적 흔한 통증이고 대부분은 아무런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은 쥐어 짜는 듯한 통증이 여기저기 생긴다. 여기서 이제 특징은 췌장이 아프면은 췌장은 고정된 장기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몸에 맨 뒤쪽에 위치해 있고 뭐 우리가 후복막강 이렇게 부르는데 뒤에 고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프면은 한 부위가 계속 아프거든요. 주로는 췌장이 아프면은 가운데로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명치, 배꼽 요 주변이 아프지만 우리가 뭐 췌장 꼬리 쪽에 심한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그쪽에 종양이 있거나 그러면 배 왼쪽 옆구리가 아플 수도 있고 췌장 머리 쪽은 또 약간 오른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 옆구리라기보다는 명치와 오른쪽 옆구리 중간에 있는 요 부위가 조금 더 요 부위에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아프다. 그러면 일단은 췌장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췌장이나 담도나 이런 통증은 여기저기 막 옮겨 다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옮겨 다니는 통증은 생각해보면 우리 몸에서 여기도 아팠다 저기도 아팠다 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장이거든요. 소장이나 대장 이런 쪽에 통증을 느끼는 대표적인 질환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죠.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있는 분들은 이제 뭐 설사 우세형, 변비 우세형, 복통 우세형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하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설사가 있다가 또 변비가 있다가 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복통이 심해지기도 하고 복통이 있으면서 대변을 보면 또 통증이 가라앉기도 하고 이런 게 특징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아픈 통증은 췌장 통증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3번도 아니고요. 자, 4번 보시면은 위쪽 등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위쪽 등이 아프다 이러면은 췌장 통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통을 대부분 같이 동반을 하는데 등만 통증을 느낄 수도 있고 근데 이분은 내시경도 해보고 CT도 찍었고 근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자꾸 아프니까 불안하셔서 걱정을 느끼시는 분이 많거든요. 만약에 등이 아프고 뭐 다른 특별한 원인이 없으면은 우리가 뭐 CT도 한번 찍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릴 수는 있는데 이미 검사를 어느 정도 했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러면은 일단은 췌장이 아닐 가능성이 많고요. 또 하나 이제 어떻게 아프신가 들어보면은 저녁 때 특히 일을 하고 나서 뭐
뭐 여러 가지 몸을 쓰는 육체 활동을 많이 하는 직업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 분들도 하루 종일 마우스 뭐 키보드 만지고 고개를 이렇게 거북목으로 하다 보면은 등이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등이 아플 때 근골격계, 그러니까 근육이나 뭐 다른 관절에 통증이 있는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췌장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근육이 잘못돼서 아니면 뭉쳐서 이렇게 아픈 경우가 많고, 실제로 정형외과 진료를 보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 가도 이렇게 근육통은 뚜렷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도 뭐 큰 이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CT까지 한번 보셨으면 크게 염려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췌장에 해당하는 통증이 아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답은 답 없음이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5가지 중에 췌장에 가장 좋지 않은 음주 습관은, 술이 췌장에 좋지 않은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많은 분들도 이제 잘 알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가 음주 습관, 이제 술을 드실 때도 잘 우리가 관리를 하며 드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마셨을 때 술을 마셨을 때 췌장에 제일 좋지 않을까? 한번 예를 먼저 보면은, 첫 번째, 매일 반주로 막걸리를 한 잔씩 마신다.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요즘 막걸리가 또 유행이 되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 중에서 막걸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식사하실 때마다 막걸리를 한 잔씩, 한 잔 그러면 대개 한 200cc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씩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두 번째, 술은 자주 안 드시기는 하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술 종류가 있는데 위스키, 좀 독한 술로 한 번 드시면은 포금을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많이는 안 드시만 독주, 아주 도수가 높은 술로 포금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세 번째 보시면은 와인이 몸에 좋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서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한 잔씩의 와인은 몸에 좋다라는 말을 들으시고 건강을 위해서 매일 와인을 한 잔씩 드신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회식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뭐 요즘에는 우리 젊은 분들은 회식 굉장히 싫어해서 회식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직업상 회식이 많아서 일주일에 뭐 2번 정도 드실 때마다 소주 한두 병 정도 드신다 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5번째는 저녁마다 맥주와 치킨, 치맥을 즐겨 마신다 이런 분도 계시죠. 그래서 맥주와 치킨은 뭐 대부분 누구나 다 좋아하시는 조합인데, 자, 요 5개 중에 5가지 경우 중에 췌장에 제일 좋지 않은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음주는 몸에 좋지는 않고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술을 마신다? 이거는 맞지는 않습니다. 뭐 예전에는 하루에 한 잔 정도의 술은 뭐 혈압 조절에도 좋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이렇게 좋게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한 여러 가지 연구에서 보면은 뭐 혈압을 조금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연구마다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심혈관 질환을 더 안 좋게 만들고 지방간, 알코올성 지방간을 더 많이 만들 수도 있고, 또 췌장 건강에도 좋지 않고, 그래서 술은 일단은 몸에 전체적으로는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지만 우리가 기호식품이니까 뭐 완전히 끊을 수는 없고요. 췌장이 안 좋으면 당연히 끊으셔야 되지만, 췌장이 괜찮으시면 우리가 좋지는 않지만 우리가 췌장에 가장 해가 덜 되도록 조금 스마트하게 영리하게 술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음 장에 한 장을 넣어놨는데요.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슬라이드가 되겠고, 우리가 이제 과음과 폭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잔은 소주 한 병을 7잔으로 했을 때 소주 한 잔이 에탄올 7g 정도 된다. 이렇게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건 정한 겁니다. 위험한 음주는 한 번 드실 때 7잔 이상. 그러니까 소주를 한 병 이상 드시면은 이거는 좀 건강한 음주가 아니고 위험한 음주다. 그리고 일주일에 14잔 이상. 그러니까 일주일에 소주 2병 이상 드시면 이거는 몸에 확실히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자분들은 술에 좀 더 취약하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물론 뭐 여자분들 중에 술 굉장히 잘 드시는 분 많지만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자가 남자보다 술에 좀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여자분들은 한 번 드실 때 5잔 이상 드시면 위험 음주라고 우리 얘기를 하고, 일주일에는 7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일주일에 소주 한 병 드시면은 몸에 해롭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위험 음주가 있는데, 남자는 주 3회 이상, 3번 이상 음주를 하면은 고위험이고, 여자분들은 주 2회 이상 음주를 하면은 고위험 음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주 3회가 위험 음주. 그러니까 뭐 조금 소주 한두 잔씩 3번이 아니고 소주 한 병 이상 주 3회. 여자분들은 소주 한 병 이상 주 2회 이렇게 드시면은 고위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췌장에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습관 중에 매일 드시는 것과 또 포금하시는 것, 이 두 가지가 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하나 슬라이드를 더 준비했는데, 췌장에 특히 좋지 않은 음주 습관은 1번이 사실은 포금입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빈지 드링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이 드시는 거죠. 한꺼번에 막 많이 드시는. 대부분 이제 뭐 맥주, 소주, 폭탄으로 해서 많이 드시기도 하고, 또 위스키를 많이 드시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독주가 조금 더 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주를 포금하는 경우가 1번, 제일 췌장에 좋지 않고, 두 번째가 매일 하는 음주입니다. 매일매일 술을 드시면 우리가 뭐 간도 마찬가지지만 췌장도 쉴 시간이 없거든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췌장이 계속해서 데미지가 가해지기 때문에 매일 하는 음주도 중요하고, 또 누적 알코올을 얼마나 많이 드시냐도 중요하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술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주를 안 드시거든요. 근데 안주 없이 술을 드시면 영양 부족에 빠지기도 하고, 담배랑 같이 피시면 또 시너지가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하시면, 자, 앞에 문제를 보면은 여기 있는 게 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매일 반주로 막걸리 한 잔. 그렇지만 이거 하루 3번 드시면은 3잔이 되겠죠. 그래서 1번도 몸에 좋지 않고. 근데 이 중에서 하나 딱 골라라 그러면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술은 자주 안 드시지만 위스키로 독한 술로 포금을 하는 이런 빈지 드링킹을 하면은 특히 몸에 굉장히 해롭거든요. 주로 급성 췌장염도 일으킬 수 있고, 또 독주를 우리가 오래 드시면 췌장암의 위험성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술하고 췌장암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냐? 우리가 주로는 만성 췌장염을 일으키고, 이런 만성 췌장염이 오래되면서 췌장암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독주, 주로 위스키, 증류주, 그러니까 소주 중에도 도수가 높은 소주나 위스키를 드시면은 췌장암을 직접적으로 올릴 확률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인은 몸에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와인을 한 잔씩 매일매일 드시는 분도 있는데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와인을 이렇게 매일 한 잔씩 드시면서 만성췌장염 걸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3번도 역시 좋은 습관은 아니고요.
4번도 어쩔 수 없이 술을 드시지만 일주일에 뭐 2번 정도 소주 한두 병 이러면은 고위험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위험 음주에 들어가게 되고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5번째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뭐 치킨처럼 튀긴 음식은 지방이 많아서 췌장에 사실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몸에 좋지 않고 여기에 또 맥주, 술을 같이 드시면은 두 개가 시너지로 췌장에 좋지 않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급성 췌장염을 걸리신 분들 중에 이렇게 맥주와 치킨을 즐겨 드시다 걸린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가 사실은 췌장에는 다 좋지는 않은데 그중에 제일 위험한 경우를 꼽으라면 2번째. 포금을 하는 경우, 특히 독한 술로 포금을 하는 경우가 췌장에 제일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매일매일 드시는 술, 그러니까 1번과 3번이 그 다음으로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문제가 되겠고, 자, 이제 췌장암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사람을 하나 고르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로 췌장에 3cm 크기의 물혹이 있는 60대 남자. 이제 주로 연세가 많으신 남자분들한테 물혹이 있으면 이렇게 한 개만 있는 경우는 없고 다발성으로 있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IPMN 이렇게 말씀드린 속에 점액이 있는 물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적지는 않았는데 3cm고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그중에 제일 큰 게 3cm. 주로는 췌장의 머리 쪽에 많이 생기는 이런 물혹이 있는 60대 남자분. 2번째는 아버지가 80세에 돌아가셨는데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60대 여성분. 그리고 3번째는 당뇨를 10년간 알아온 50대 남자분. 그 다음에 4번째로 2달 전부터 몸무게가 6kg. 그러면은 대략 한 우리 전체 몸무게 한 10% 정도가 한 2달 만에 빠진 거죠. 그래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당뇨로 진단된 처음으로 당뇨 진단된 60대 남자분. 그다음에 5번째로 6개월 전부터 일을 마치고 저녁이 되면 등에 통증이 있는 40대 남자분. 자, 이 중에서 하나라고 하는 게 이상한데요. 한 분을 고르면 4번째 분이 제일 췌장암의 위험성이 높고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또 이것도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제 췌장에 물혹이 있는데 우리가 IPMN이 있으면 이제 췌장암의 위험성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위험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리 검사를 해서 조기 발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검사를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위험인자가 있으면 교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아주 우려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크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서 지금도 뭐 크기는 중요하기는 하지만 물혹의 크기가 3cm가 넘으면 수술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제 아직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의사분들도 많고 또 환자분들도 그런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계시는데 3cm가 아주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3cm라도 다른 담배도 안 피우시고 당뇨도 없고 가족력도 없고 식사도 굉장히 조심해서 하시고 그러면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 그렇지만 조금 더 기간을 짧게 해서 검사를 하면은 충분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2번째는 이제 가족력이죠. 근데 이제 췌장암이 가족력이 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족, 직계 가족, 일촌이 중요하고 이제 아버지가 췌장암에 걸리셨는데 이제 한 분이죠. 지금 보면은 직계 가족 중에 한 분이면은 우리가 췌장암 걸릴 확률이 남들보다 2배에서 3배,
한 2.5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아주 높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험이 아주 높다고 할 수는 없고 이제 건강검진 정도로 충분하고, 특히 또 하나 중요한 게 아버지가 췌장암에 걸리셨는데 연세가 80세에 걸리셨어요. 이게 몇 세에 걸리셨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아버지가 50대에 췌장암에 걸리셨다.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젊은 나이에 췌장암에 걸리셨고, 그러면은 어떤 유전적인 영향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더 주의가 필요하지만 80 정도 되시면 우리 췌장암에 여러 가지 위험 인자가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령이거든요. 연세가 많으실수록 췌장암에 걸릴 위험성도 높고, 이렇게 80대에 걸리시면은 유전적인 영향은 좀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분도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세 번째는 당뇨를 10년간 앓아온 50대 남자분 하셨고, 당뇨가 오래되면은 당연히 췌장에 좋지 않고 췌장암의 위험 을 높이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흡연도 하지 않고 술도 많이 안 드시고 가족력도 없고 비만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췌장암은 50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60대, 70대 이렇게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직 50대 초반이고 그러시면은 당뇨를 앓았더라도 당장은 췌장암에 대해서 큰 염려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번을 보면은 2달 전부터 몸무게가 10kg, 그러니까 10%, 6kg이 갑자기 빠졌고 당뇨로 진단이 되었고 60세고, 그러면은 우리가 50대 이상에서 당뇨가 갑자기 생기거나 아니면은 당뇨가 있다가 혈당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꼭 췌장 검사를 해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복통, 배가 아프고 막 그런 경우도 많지만 췌장암의 제일 흔한 원인이 복통이기는 하지만 복통은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곳에 퍼져 있거나 아니면은 주변 혈관을 막 침범을 하고 그래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갑자기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췌장암이 갑자기 생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0대 이후 새로 생긴 당뇨, 거기에 체중 감소까지 있으면은 꼭 췌장에 대한 검사는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분은 일단 60대고 그다음에 체중 감소가 있고 1-2kg이야 우리가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체중의 10% 정도가 갑자기 빠졌으면 심각하죠. 그리고 새로 생긴 당뇨이기 때문에 꼭 검사를 하셔야 되고, 이제 5번째 환자분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죠. 등 통증은 주로 이제 일을 하고 저녁 때 많이 아픈 경우는 근육통이 굉장히 많고 40대면은 췌장암의 위험성이 높진 않습니다. 대부분 40대에 생기는 췌장암은 없진 않지만 드물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우리가 모든 암 종류는 밤에 통증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호르몬의 영향이나 우리 생체 리듬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증을 저녁 때 혹은 밤에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그 점은 하나 조금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째 질문이고요. 다음 중에 췌장에 가장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첫 번째 30년째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우고 있고 5년 전 당뇨가 생기셨습니다. 근데 담배를 아직도 못 끊으셨고 대신 술은 하나도 안 드시는 60세 남성분. 그다음에 두 번째, 운동 싫어하시고 최근에 병원에 갔더니 지방간이 있다고 들은 60대 여성분이고, 우리가 BMI라고 체질량 지수를 해봤더니 28이다. 우리가 25 이상이면 과체중이죠. 그래서 과체중이 있고 지방간이 있는 60대 여성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야식으로
족발과 맥주를 즐겨 먹는 40대 남자분. 근데 담배는 피지 않고 또 운동은 열심히 하시는 편이고요. 네 번째로 회식이 많아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삼겹살과 소주를 즐겨 마시는 50대 남성분. 이런 분들도 사실 많죠. 회사 다니시면서 이렇게 회식을 해야 되는데 삼겹살 많이 드시니까요. 삼겹살과 소주 많이 드시는 50대 남성분, 다행히 10년째 금연 중.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최근에 이제 달걀과 고구마 드시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한 달에 6kg을 감량한 50대 여성분. 자, 이 중에서 가장 나쁜 생활 습관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은 첫 번째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대부분 다 췌장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면 담배가 췌장에 가장 안 좋은 우리가 생활 습관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담배 때문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시는 비율이 전체 췌장암 중에 한 뭐 30%를 차지할 정도로 좋지는 않고, 근데 30년 그러면은 30감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하루 한 갑씩 기간과 담배 양에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30년째 하루 한 갑이면은 굉장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또 당뇨가 있고 벌써 5년이나 되셨고, 뭐 술은 마시지 않아도 1번 분은 굉장히 췌장암의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운동, 우리가 이제 체중과 우리가 과체중, 비만, 이게 당뇨의 또 원인이기도 하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이러한 위험성을 줄여줄 수 있는데, 운동을 하지 않고 우리 BMI가 높고 과체중인 분들, 이분도 역시 췌장에는 좋지 않고 췌장암의 위험성이 좀 더 올라가지만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고 또 금방 또 고치실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3번도 족발, 기름기가 좀 많은 족발과 술을 즐겨 드시는 40대 남성. 이제 아직 40대니까 췌장암의 위험성은 높지 않지만 좀 술을 줄이시는 게 좋겠고요. 다행히 그래서 제가 하나 위험성을 더 줄여놓기 위해서 담배를 피지 않고 운동을 즐겨 하시면은 역시 췌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3번 분은 뭐 아주 그렇게 위험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4번 분, 회식이 많아서 뭐 두세 번씩 일주일에 삼겹살과 또 소주 즐겨 드시고 죄송합니다. 근데 10년째 이제 담배는 피지 않고, 그래서 이분을 따지면은 이분이 2등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췌장에 또 좋지 않은 습관이 붉은 육류, 돼지고기, 소고기를 고온, 그래서 우리가 뭐 삶거나 찌거나 그런 요리보다 이렇게 튀기거나 구운 요리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삼겹살을 구워 드시는 것도 결국에는 췌장에는 좋지를 않습니다. 술도 같이 드시기 때문에 4번 분도 좋지는 않으시고요. 기침이 나서 물 좀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5번 분은 이제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셨는데 한 달에 6kg을 감량을 하신 50대 여성분. 췌장에는 좋죠. 췌장에는 이제 좋은 습관이고, 제가 한번 다이어트와 담석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이어트를 하면은 우리가 담석이 생길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고,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1.5kg 이상 체중을 빼면 담석의 위험성이 많이 올라간다고 돼 있고, 2kg 이상 빼면은 위험성이 많이 올라갑니다. 특히 한 달에 10% 이상 체중 감량을 하면은 담석이 생길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일주일에 500g 그리고 1kg은 넘지 않게 다이어트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거는 담석이 생기지 않는데 도움이 되고, 이제 5번 분은 췌장에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췌장암과 관련이 깊은 식습관 이렇게 잡았는데요. 첫 번째, 빨리 먹는 습관. 두 번째,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 이런 가공육을 즐겨 드시는 분. 세 번째로 매운 음식.
네 번째로 채소나 과일을 잘 못 드시는 분.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생선을 튀겨서 자주 드시는 분. 이렇게 한번 다섯 가지를 잡아봤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 고르라면 두 번째가 되겠죠. 햄이나 소시지와 같은 가공육을 즐겨 먹는 습관. 첫 번째, 빨리 먹는 습관은 뭐 크게 췌장에는 해가 없습니다. 뭐 빨리 드시면 혈당이 빨리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크게 뭐 근데 위나 장에는 좀 무리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크게 췌장에 무리가 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햄과 소시지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러한 가공육, 우리가 그대로 고기가 아니고 이걸 가공해서 드시는 경우는 대표적인 발암 물질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췌장암의 위험성을 올린다고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좋지 않은, 췌장암에 좋지 않은 음식을 꼽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붉은 고기를 고온에서 익혀 먹는 것과 이런 가공육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안 좋고요. 세 번째, 매운 음식은 췌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위나 식도에 좋지 않기 때문에 복통을 유발할 수 있겠고, 네 번째로 채소와 과일 섭취 부족. 채소를 많이 드시면 당연히 몸에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췌장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혈당 스파이크도 낮춰줄 수 있고 소화도 천천히 되고 또 몸에 이로운 여러 가지 비타민, 영양분도 많이 공급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과일도 뭐 신선한 과일이 몸에 좋을 수 있는데 과일은 또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혈당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과일은 조금 주의해서 드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채소를 적게 드신다고 췌장암을 높인다 이런 연구는 없습니다. 이런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게 췌장에 도움이 되지만 적게 드신다고 췌장에 해롭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고요. 다섯 번째로 생선 튀김을 자주 먹는 습관. 이제 생선과 견과류는 일반적으로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걸 정량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지중해식 식단, 그래서 채소, 적당량의 견과류 그리고 생선 단백질을 위해서 육류보다는 이런 생선 위주의 식단을 가지는 게 췌장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햄이나 소세지 같은 가공육은 가능하면 드시지 않는 게 좋겠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붉은 고기를 구워서 드시는 것도 가능하면 뭐 우리가 안 먹을 수는 없죠. 이런 음식 안 먹으면은 사는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조금 줄여서 적당히 드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5가지 질문을 준비했고요. 질문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얘를 딱 이거다라고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요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췌장에 뭐가 좋고 뭐가 해로운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첫 번째 질문을 주셨고요. 3년 전부터 담낭 담석으로 절제 수술을 하셨고 이제 쓸개를 떼셨고 담도에 담석이 자주 생겨서 MRI까지 촬영을 하셨고요. 이런 MRI가 비침습적으로 담도, 췌간 등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검사 방법으로 알고 있으시다고 했고 복부 MRI 검사가 있고 작은 병변을 발견할 수 있는데 MRCP로도 같은 검사를 기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요.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쓸개를 떼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담석에서 나는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쓸개를 떼도 우리가 담도에 담석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담도에 담석이 한번 생기면 담도는 우리가 내시경으로 ERCP라는
검사 및 시술로 담석을 이렇게 꺼냅니다. 12지장으로 다 꺼내서 버리는데 재발률이 한 20-3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검사도 필요하고 또 우루사와 같은 약을 드시기도 하고,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는 검사로 MRCP라는 검사가 있는데, 이제 MRCP와 MRI가 다른 검사냐 같은 검사입니다. 그래서 복부 MRI가 있고 또 MRCP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냥 MRI는 MRI 중에서 담도와 췌간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 담도와 췌간 모양을 이렇게 예쁘게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MRI와 MRCP는 다른 검사가 아니고 굉장히 유사한 검사고, 크게 보면은 MRCP는 MRI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담도를 더 잘 보기 위해서 하는 검사고요. 그리고 MRI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위해서 MRI, 우리가 딱 CT와 MRI만 놓고 비교를 하면 MRI가 정확도가 더 높습니다. 굉장히. MRI는 90% 정도의 정확도고 CT는 70에서 80%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MRI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자세히 보는 MRI가 있고요.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MRCP가 되겠고, 건강검진용 MRI가 있습니다. 이는 뭐 조영제도 안 맞고 우리가 좀 빠르게 찍을 수 있는 MRI가 있는데, 이 MRI 종류에 따라서 또 사용하는 우리가 전자기, 자석이 얼마나 센지에 따라서 또 많이 나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확한 MRI가 있고, 좀 건강검진용으로 우리가 이상이 있나 없나 정도만 보는 MRI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꼭 MRI, 모든 MRI가 다 CT보다 좋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는 없고요. CT도 건강검진용 CT가 있고, 췌장이 좋지 않아서 췌장을 전문적으로 보는 CT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런 걸 짧게 잘라서 검사를 하느냐. 어떤 거는 CT는 1mm 컷으로 우리 몸을 이렇게 잘라서 검사를 하거든요. 또 어떤 CT는 1cm 컷으로 자른다는 게 이제 칸칸이 보여주고, 1cm면은 종양이 만약에 5mm면은 놓칠 수도 있죠. 1cm, 1cm 하는 게 요 사이에 끼면 놓칠 수도 있고, 1mm면은 굉장히 자세히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100% 비교를 할 수는 없는데, 또 우리가 CT에서만 보이고 MRI에서 안 보이는 검사도 있고요. 그런 혹도 있고요. 또 어떤 혹은 MRI에서만 보이고 CT에서 안 보이는 혹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게 좋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는 할 수 없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CT와 MRI를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MRI가 더 정확하고 방사선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MRI를 찍겠다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MRI만 찍다가 정말 혹을 놓치는 경우도 실제로 있고, 우리가 CT가 훨씬 더 간편하고 자세히 검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또 CT를 우리가 드물게 찍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방사선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항상 담당 의사와 이렇게 상의를 해서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시면은 박영철님께서 췌장 안 좋을 때 꼭 아픈가요? 안 아프다고 들은 것도 같아서요. 이게 맞습니다. 우리가 급성 췌장염은 제일 흔한 증상이 통증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췌장에 염증이 생기면 무지무지하게 아픕니다. 그런데 만성 췌장염이 되면 하나도 안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췌장이 90% 이상 다 망가져도 통증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많고요. 또 아주 심하게 우리가 뭐 마약성 진통제를 써도 조절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아픈 경우도 많습니다. 만성 췌장염. 그리고 췌장암 때도 췌장암의 가장 흔한 증상이 복통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제일 흔한 증상은 아무 증상이 없는 게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장기인 게 전혀 소리 소문 없이 아무 증상도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래서
췌장이 안 좋아도 급성 췌장염 때는 통증이 주 원인이고 만성 췌장염이나 췌장암이 되면 안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굉장히 많이 나빠져도 전혀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영심김님께서 며칠 전부터 아마 왼쪽 등이 무질근이하고 아프시고요. 무거운 느낌이 있다고 하셨는데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췌장 쪽이 아프면은 굉장히 이쪽도 통증을 좀 심하게 느끼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뭐 무질근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막 뻐근하고 좀 심한 통증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주로 이제 가운데 등을 따라서 통증을 느끼시고요. 주로 한쪽 등이 이렇게 아픈 경우는 대부분 근육통인 경우가 많고 대부분 이렇게 무질근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 등이 아파서 찾아오셔서 검사를 해서 췌장암이 있으신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고 이제 이런 증상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췌장암으로 진단받은 분이 아주 드물게는 있지만 대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현수님께서 45세 남성분이시고요. 6년 전에 급성췌장염 치료를 받으셨고 이제 판정을 받으셨고 한번 급성췌장염에 걸린 사람은 평생 맥주 한 캔 정도도 마시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급성췌장염의 주 원인을 말씀드리면 1등은 담석이고요. 2등은 술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담석이 1위, 그 다음에 술이 2위인데 처음에 이제 급성췌장염은 대부분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급성은 언제나 이제 완치가 되는데 만성으로 가면은 완치라는 게 없죠. 한번 이제 만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돌아오지는 못하거든요. 거기서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게 주 목적이 되고 처음에 급성췌장염이 왜 걸렸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술을 드셔서 걸렸으면은 그 다음에 술을 드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포금을 많이 해갖고 걸렸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포금을 안 하고 뭐 조금씩 드시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어떤 분들은 맥주 한 잔 드시고 췌장염 걸리신 분도 꽤 있거든요. 특히 여자분들 중에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해서 급성췌장염에 걸렸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 한번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췌장염이 얼마나 심하게 왔냐. 그러니까 뭐 잠깐 술병 난 것처럼 가볍게 췌장염이 오셨으면 그래도 나은데 처음에 굉장히 심한 췌장염에 걸리셨으면 그 다음에 절대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그래서 처음에 왜 걸렸는지 중증도가 얼마나 됐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맥주를 조금씩 드셔도 괜찮을 수도 있고 아예 드시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저히 금주금연을 하셨고 사회생활할 때 주 1, 2회 정도 간단히 맥주 한 캔의 음주량은 어떤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처음에 술을 뭐 많이 드셔서 췌장염이 오셨고 췌장염의 정도가 뭐 아주 중증이나 아니면 중등증 이상의 심한 췌장염이 아니셨으면 주 뭐 1회 정도 가벼운 맥주 한 캔 정도는 허용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금연은 철저히 하셔서 절대 담배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 하늘님께서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속이 불편하고 설사를 자주 하는데 단순 소화불량인지 췌장 효소 부족인지 헷갈린다고 얘기를 주셨고요. 우리가 이제 췌장이 나쁘면은 설사를 할 수도 있고 췌장이 나쁠 때 설사의 특징이 기름진 변을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의 소화를 잘 못 시키기 때문에 묽은 변이 나오고 그 묽은 변에 지방이 떠서 기름이 둥둥둥 떠 있는 그런 변을 보는 게 우리가 소화 효소 부족의 대표적인 신호이고요. 우리가 기름진 음식 드시고
설사하시는 분 많습니다. 은근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제일 많고요. 또 우리가 장이 예민하셔서 뭐 기름진 음식을 오면은 장이 막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에서 충분히 흡수할 시간을 두지 않고 바로 직행을 해서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설사를 뭐 하셔도 뭐 기름이 뜨지 않는 이상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사실 이렇게 자주 설사를 하고 또 거기다가 속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래도 복부 CT 한 번 정도는 일반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복부 CT에서 우리가 췌장염의 신호가 없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막 설사하고 이런 췌장 효소 부족한 증상이 나타나려면 췌장이 거의 한 90%는 망가져야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CT에서 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췌장에 의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 오히려 기능성 소화불량 때문에 아니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때문에 나타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기름이 뜨냐 안 뜨냐, 이게 중요한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보나님께서요, 단 음식 빵이나 케이크, 초콜릿이 췌장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단 음식과 췌장은 크게는 연관이, 아주 큰 연관은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단당류를 많이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고,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돼야 되니까 제가 큰 영향은 없다고 했지만 췌장에 무리가 가는 건 사실입니다. 췌장에 무리가 가면 결국에는 당뇨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혈당이 갑자기 오르게 되는 음식을 많이 드시면 췌장은 당연히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외분비와 내분비가 있는데, 우리가 인슐린을 분비하는 이런 내분비 기능이 갑자기 많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췌장에 무리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말씀드린 급성 췌장염, 만성 췌장염, 췌장암, 여기에는 그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주로는 당뇨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가능하면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 요즘에 혈당 스파이크 워낙에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은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되어서요,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 저는 다음 달에 다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